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신체 부위 목. 머리가 누르는 무게로 인해 그리고 머리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 의료톡톡에서 현대인이 겪는 흔한 증상, 목 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의 일상 속 모습, 바쁘게 일을 할 때도 여유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의 목은 잠시도 편할 틈이 없어 보이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목은 병들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못지않게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현대인이 고질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점이 처음에는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고 빨리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7개의 뼈와 신경, 근육, 관절 등이 있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목. 그래서 목 통증은 목 부위에 있는 뼈인 경추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목 주변에 있는 신경, 근육 등의 문제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추 질환에 따른 목 주위 통증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목 통증 외에도 어깨, 팔 부분의 통증과 두통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목 부위의 통증을 부르는 질환, 다음과 같습니다. 목 부위의 긴장으로 인한 경우, 또 염증이 생겼을 때,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일 때, 그리고 노화와 관련이 깊은 퇴행성 경추증, 목의 후관절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혈관성 문제, 종양, 감염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경추증, 경추 후관절 증후군도 목 통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퇴행성 경추증은 40대 이상에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고 척추 관절면에 골국과 석회가 만들어지면서 주위 조직과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경부통과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경추 후관절 증후군은 후관절 자체로부터 기인한 통증을 후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관절의 불안정성 증가로 발생이 되고 또 교통사고 등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 디스크. 허리 디스크뿐 아니라 목 디스크도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목 디스크의 정식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라고 하면 많은 환자들은 수술을 걱정하고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전문의들은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목 디스크라고요? 증상을 보니까 목이 좀 아프시고 그다음에 팔이 좀 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힘도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목 디스크 때문에 신경을 눌리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노화로 인해 목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목 통증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다양해졌는데요. 콘텐츠가 쏟아질수록 목 건강 위협하는 일도 많아졌다는 의미를 담아서 디지털 통증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게 됐죠.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던데 저도 그런가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할 때 목을 쭉 내밀고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경부통이 생기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정상적으로는 C자 커브를 만들어지는데 역C자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에 하중이 많이 걸려서 심할 때는 목 디스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먼저 목 통증에 대한 간단한 병력 확인과 신체 검진이 이뤄집니다. 이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 진단 검사로 X선 촬영을 시행, 경추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가 있는데요. 말초신경이나 근육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 등도 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도 충분히 증상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로 신경치료라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로 경막의 신경성형술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신경압박 부위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또 유착 방류를 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고주파 수액광합술이 있는데, 이것은 디스크 내 병적 혈관과 신경을 응고시키고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주파 내측지 자극술이 있는데, 이거는 감각신경을 응고시키고 신경 염증을 줄여서 신경 자체를 안정화시켜서 증상을 개선시키며 혈액순환도 개선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할까요?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경부통, 신경근 증상, 척수 압박 증상이 지속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공을 확장시키고 터진 수액을 직접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인데, 추간판을 재개하고 인공뼈를 넣어서 유압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한 방법은 인공 디스크로 대체하는 치환술이 있는데, 이는 디스크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변 디스크 변성을 줄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는 목 통증. 목 통증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목의 나쁜 습관 버리기입니다. 특히 한 방향으로 목을 돌리고 있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둘째, 머리를 앞으로 뺀 상태는 목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자세부터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 건강을 위한 운동과 스트레칭도 필요하겠죠? 꾸준한 운동은 경부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데,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자신의 체력과 신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10초씩 3세트 최소 주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목을 앞으로 굴곡시키고 또 뒤로 또 좌우로 이렇게 굴곡시키거나 목을 돌려서 목의 모든 방향으로 신전시키는 방법인데, 강화 운동은 턱을 밀거나 또 당기고 또 손을 이마에 대고서 앞으로 밀거나 또 뒤로 대고 밀어서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저항 운동을 시키면은 목 근육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발달해서 안정한 상황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추는 허리와 달리 중추신경이 있기 때문에 자칫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으로 다양한 경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섣부른 자가 진단은 금물. 증상이 심해지면 두통이나 손저림 등도 동반돼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